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선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확한 의도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법제화를 해서 11개 조항으로 자세하게 얘기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대부분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이 핵 교리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애매하고 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핵화 국가를 상대로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시정 연설을 통해서도 그렇고 법령 내용들도 그렇고 매우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 핵심은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된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표현도 정확히 나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죠. 시정 연설을 보면 그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꽤 긴 시정 연설, 전체적으로 1,700, 900자가 넘는데 예. 그중에 전반부에 약 5,000자 가까이를 핵에 대한 얘기로 전부 다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계속 핵 보유가 북한의 최고의 목표다라는 것을 강변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한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 핵심은 결국 북한 비핵화는 더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법제화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핵 네. 협상을 하더라도 그것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결국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치와 입장을 차지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담판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북한이 이제 법제화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좀 살펴보면 공격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됐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핵 보유국이 밝힌 이런 핵 전략과 핵 독트린 중에 이만큼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것은 없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총 11개 조항에 아주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말씀하신 예를 들어 대량 살상 무기,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 네. 또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이건 마치 지난 4월 25일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핵 사용에 두 가지 사명이 있다 얘기하면서 하나는 군사적인 상황인데 하나는 비군사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핵을 쓰겠다라는 얘기랑 거의 통용한다, 같은 의미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이제 한두 가지 더 법제화 내용을 보면 일단 모든 핵 사용의 권한을 국무위원장 1인에게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이제 국가 핵무력 지휘 기구라는 것이 있지만 그 기구는 결정 기구가 아니라 그냥 보좌한다. 그래서 결국 김정은의 결정, 혼자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아예 법제화를 해버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핵 사용의 모든 그 조건에 선제 공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박한 상황이 오면 자신들이 언제든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는 한국을 겨냥한 핵 사용을 사실상 공포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 보유국과 야합했을 경우에 사용하겠다는데 한미는 기본적으로 동맹 체제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한국을 겨냥, 또 일본도 겨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 발사의 모든 권한이 이제 김정은 한 명에게 집중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명의 의견이 모아져서 발사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한 명에게만 집중됐다는 거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핵심 인사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결정을 해요. 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은 미국도 대통령이 하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이렇게 체계화가 돼서 당연히 핵심 관료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아예 법제화해서 국무위원장 1인이 다 결정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돼 있으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은 유일 수령 체제지 않습니까? 네. 설사 토의를 한다 하더라도 유일 수령이 얘기하는 것을 주변의 참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것을 아예 명확히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혼자 단독 그 모든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여놓은 것이죠. 예. 네. 그렇다면 또 김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 하나가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된다. 자, 핵 정책이 바뀌려면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된다. 이건 뭐 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붙여 얘기한 게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굉장히 오래 기간 얘기했던 이른바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의 조건과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 조선반도 비핵화의 조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를 선철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까지 있습니다. 방금 김 회장을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김 회장이 직접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완전한 핵 위협을 없애는 상황은 주한미군 철수, 결국 한미동맹 해체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전에도 뭐 이런 얘기는 북한이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자신들의 비핵화는 없다. 세계의 비핵화라는 것은 기존의 핵 보유국, 예를 들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핵까지 다 없어져야 자신들이 비핵화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핵 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게 제안했던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도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글쎄, 뭐 제가 이해하는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비핵화를 어떻게 보면 끌어가는, 그러니까 비핵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늘 그 담대한 구상의 핵심인데 하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거, 그리고 또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그렇지만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제 영어로 이거를 3D, 3D를 써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무슨 핵 협상에 응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거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어떻게든지 북한의 비핵화의 우선순위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제 생각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북한이 이 비핵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꾸준히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만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은 법제화까지 보여주는 걸 보면 북한이 이른바 공세 국면이거든요. 뭐 어떤 제안을 한국이나 미국이 하더라도 북한은 현재 오히려 그것을 명분으로 삼고 자신들의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핵실험도 조만간에 이루어지겠네요. 글쎄, 뭐 이번 그 법제화의 내용을 보면 구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그러니까 외부의 핵 위협에 따라서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 변화를 평가하고 상응하게 자신들의 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 핵의 대량화, 고동화, 다종화인데 거기에는 7차 핵실험의 가능성까지 다 열어놨다. 근데 그렇게 볼 면도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제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약간은 자신들을 좀 말려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7차 핵실험이 뭐 포함되지도 않았을까.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이라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국제정치적인 역동이 있는데 이미 이렇게 알려진 이상 북한의 또 특성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북한의 이 계산법도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핵 위험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핵을 좀 무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그 얘기는 많이 되고 있죠. 특히 NPT 비확산 조약의 10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내에도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약을 근거로 조항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은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중국이 전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일본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악몽인 대만까지도 이른바 핵 도미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가장 큰 틀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미국이 우선적으로 한국과의 동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미국이 이것을 쉽게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무장이 미군의 핵무기가 아니라 한국 자체적인 핵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뭐 당연히 핵무장이라는 예. 것은 자체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갖는 북한식으로 핵을 갖는 얘기가 있고 그 전 단계에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핵, 이제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철수했던 핵들 전술핵의 일부를 한국에 갖고 오는 이제 그런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하나의 이제 그 제도화의 방안으로 두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글쎄 그 앞부분은 뭐 그나마 좀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